자, 경우의 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나옵니다. 자,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하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자, 2, 4, 6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짝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우의 수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게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가 2, 4, 6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합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했을 때 A 사건 B가 일어나는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사건의 개수를 더하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집합에서 배웠듯이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죠. 겹치는 경우가 없을 때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예를 보시면, 자, 예 한번 볼게요. 밑에 두 지점 A, B 사이에서 지하철 노선이 세 가지, 버스 노선이 네 가지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 수는 3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수는 4개라서 A에서 B까지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서 2개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지하철 또는 버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이거나 등의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은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는 이거나 등의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는 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 M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개 이렇게 됐을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L개일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2개 더한 다음에 L을 빼야 된다.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없으면 두 사건을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합집합 구하듯이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두 사건이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합집합 구해주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고배 법칙인데요. 자,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이 합집합이라고 해서 고배 법칙을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접근하는 게 달라요. 자, 표현을 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개고 그 각각에 대하여, 자,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개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M개인데 이 M개의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수형도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아서 수형도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주사위가 있고요. 동전이 있어요. 자, 주사위는 1부터 6이 나올 거고, 동전은 앞하고 뒤가 있겠죠. 자, 주사위하고 동전을 던져요. 주사위와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사위 1 눈이 나왔을 때 동전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사위 3의 눈이 나올 때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주사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가 1부터 2, 3, 6까지 6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각 주사위 1 눈에 대해서 각각 동전이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경우씩 나오잖아요. 2일 때도 두 경우가 나오고 3일 때도 두 경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개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개라고 하면 자, 이때는 주사위에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해서 총 12가지다 해서 이렇게 곱의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그 각각의 경우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개면 2가지 경우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걸 수형도라고 하거든요. 자,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수형도라고 해요. 그래서 1이 나올 때 2가지, 2가 나올 때 2가지, 3이 나올 때 2가지, 6이 나올 때도 다 2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주사위 눈에 대해서 동전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씩 동일하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1일 때 2고, 2일 때 2고, 3일 때 2고 해서 2를 6번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간단히 나타내서 6 곱하기 2로 해서 10이다 이렇게 곱의 법칙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의 법칙 언제 적용하냐 하면 사건 A의 각 경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사건 B가 동일한 경우에 일어날 때 동일한 상황으로 일어날 때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표현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뭐뭐하고 또는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등의 잇따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일단 이 표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2가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3가지.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2가지예요. 그렇죠?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가지예요. 이거 A, B에서 가는 게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에 대해서 가는 경우가 3가지 나오죠. A에서 B로 갈 때 2번으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가지죠. 그래서 2가지 경우를 어떻게 되냐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 파트 처음에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인데 요걸 이해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두 사건을 더할지 곱할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더하는지 어느 상황에서를 곱하는지를
구분하시는 게 경우에선 되게 중요하니까 그 문제 표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마다 어떨 때 곱하고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더하는지를 구분을 잘 해주세요. 자, 필수예제 1번 해볼게요.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을 뽑는데요.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1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의 배수가 나오는 거를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사건이 있고 또는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두 사건을 더하시면 안 돼요. 문제마다 또는이라고 해서 더하기만 하시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체크하려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시면 13이 소수니까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100보다 커지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의 배수니까 12부터 시작하겠죠. 쭉 곱해보시면 될 것 같고 12 곱하기 8이 96이니까 그 사건 A의 개수는 8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사건 B는 13에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13 곱하기 7이 91이 돼서 사건 B의 개수는 7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1번에 구하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또 2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자,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10의 배수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10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10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의 배수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의 배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간단히 되겠죠? 2의 배수는 50개 나오면 될 것 같고 그 5의 배수는 100을 5로 나누면 되겠죠? 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10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50에다가 20을 더해서 10을 빼주시면 6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해볼게요. 자,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문제 보시면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2번은 그냥 배수였죠. 배수. 배수여서 별로 안 어려웠는데 이거는 배수가 아니라 서로소를 찾는 거라 처음에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서로소인수를 x라고 잡으면 자, 100하고 x랑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얘가 1이 나와야 되죠. 최대 공약수가. 자, 얘는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그러면 x는 결국 어떤 수가 나오냐 하면 2의 배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죠.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의 배수를 A라고 하고 그 5의 배수를 B라고 하면 얘는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A도 그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게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 법칙은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백과 서로서의 내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2번에서 구했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거는 2번에서 했으니까 얘는 60개가 나와서 100에서 60을 빼서 40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은 집합으로 생각하셔서 합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쓰는 거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필수예제 2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0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 xyz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자연수니까 일단 x가 1보다 크거 나왔고 y도 1보다 크거 나왔고 z도 1보다 크거 나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개수 구하는 건데 경우의 수는 각 케이스마다 문제마다 어떻게 푸는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3개 만족하는 거 찾을 건데, 자, 얘에 대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x를 기준 잡을 수 있고, y를 기준 잡을 수도 있고, z를 기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x를 기준을 잡으면 x가 1일 때 2y 플러스 3z가 10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 구해야 되고요. x가 2일 때 2y 플러스 3z가 9일 때 이렇게 쭉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x가 1부터 어디까지 체크해야 되냐면 x가 10일까지 체크를 해서 얘 11가지 나와요. 힘들겠죠? 자, 근데 z를 기준을 잡으면 z가 1일 때 x 플러스 2y가 z가 1이니까 8이겠죠. 그렇죠? z가 2면 x 플러스 2y가 6이니까 5, z가 3이면 x 플러스 2y가 2 이렇게 해서 3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z를 기준을 잡아서 푸는 게 쉽습니다. 문제 풀 때, 풀이할 때. 그래서 여기서 뭘 기준으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z를 기준으로 잡는 게 쉬워요. 그러면 자, z가 첫 번째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3이죠. x 플러스 2y가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2y가 8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얘가 y가 1이라고 하면 여기서 y가 1이면 x는 6 나오면 되고 y가 2면 x는 4 나오면 되고 y가 3이면 x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z가 2일 때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2y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x 플러스 2y는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를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y가 1일 때 x는 3이다. y가 1일 때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2가지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z가 3일 때 잡으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9가 11 나와서 x 플러스 2y는 2인데, 자, y가 1이면 x가 0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3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5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정식, 얘가 부등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기준은 뭘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냐면, 개수가 큰 걸 기준 잡아서 걔에다가 조건을 만족시킨 애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나머지의 합이 얼마냐, 이걸로 카운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항식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있는 그 문자 하나에다가 이 x, y, z를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곱해야 되고, b를 이렇게 분배법칙 곱해야 되고, c를 분배법칙으로 곱해서 쭉 전개해서 다 더하면 항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다항식에서 택할 수 있는 문자가 a를 택하면 뒤에 있는 문자에 x를 택할 수 있을 거고, y를 택할 수 있을 거고, z를 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곱하면 ax가 나올 거고, ay 나올 거고, az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앞에 다항식에서 b를 택하면 b에 곱해질 수 있는 문자가 x하고 y가 z가 돼서 bx, by, bz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에 있는 다항식에서 c를 택하면 c에 해당하는 게 곱해질 수 있는 게 x, y, z가 될 거라서 cx, cy, cz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각각 그 문자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뒤에 곱해지는 문자가 x, y, z로 다 동일하니까 앞에 거 다항식에서 택할 수 있는 문자가 3가지, 뒤에서 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라서 총 곱해서 경우의 수는 9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 한번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 각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 M개인데 그 M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N개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 법칙을 쓰는 경우는 한 사건의 각각에 대해서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동일할 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난 경우가 N개일 때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중등과정 때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냐면 360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됩니다. 4, 9, 36, 9, 10, 2, 5 이렇게 되면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택할 수 있는 약수가 1, 2, 2제곱, 2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택할 수 있는 약수가 1, 3,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택할 수 있는 게 1, 5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오시면 될 것 같고, 3의 제곱의 약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면 될 것 같고, 5의 약수의 개수는 5하고 1이 있으니까 2가지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수를 택할 거면 만약에 그 첫 번째에서 2를 택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2하고 곱해질 수 있는 게 1, 3,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그 5가 곱해질 수 있는 게 1, 5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2의 각각에 대해서 3가지 나오고 그 2 각각에 대해서 또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 3가지를 어떻게 되냐면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배 법칙은 계속 얘기하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이 그 각각에서 n개가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면 두 사건이나 세 사건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 360하고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물어봤는데요. 자, 360하고 540의 양의 공약수예요.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될 거냐면 최대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 그럼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등 때 했었죠. 10하면 4하고 6, 2, 3 이렇게 돼서 요게 서로소가 되면 얘네들 쭉 곱해주시면 되겠죠. 180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180의 공약수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80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얘는 바로 할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군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1번에서 본 거와 같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지수에다 1을 더하냐 하면 2의 세제곱, 여기서 1번에서 다시 설명하면 2의 세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가 이렇게 4개죠. 1을 포함해서. 그 3의 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가 뭐냐면 1을 포함해서 3개가 나오고 5에서 나올 수 있는 5의 1제곱에서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나오니까 요거 각 나올 수 있는 경우가 4개, 3개, 2개니까 곱하면 됐었죠. 여기서도 지수가 2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1, 2, 2제곱해서 3개. 여기서도 3, 1, 3, 3의 제곱해서 3개. 여기서는 1하고 5에서 2개가 되니까 각각의 경우를 다 곱하면 얘는 18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자,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에서 360을 소인수분해 했었죠. 자,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택할 수 있는 경우가 약수 중에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택할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3가지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얘 같은 경우는 1이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3가지 나올 거고 마지막 경우 얘도 1이 돼도 되고 5가 돼도 되죠. 그럼 얘는 2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 다 곱해질 수 있죠. 요거 하나에 대해서 곱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경우가 나오니까 얘들 다 곱해서 18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지수에서 그 지수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를 더해서 곱해야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 하나 더한 이유는 1 때문에 하나 더 더해주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5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 B, C, D 네 도시를 연결한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한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네요. A에서 C로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3가지가 될 것 같고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3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이고 A, B, C라고 하면 1번으로 C에까지 간 다음에 C에서 B로 갈 땐 A하고 B하고 C 세 가지의 길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간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경우마다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 수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9가지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두 가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가는 걸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으로 갔을 때 A, B, C 갈 수 있고 2번으로 갔을 때 A, B, C 갈 수 있으니까 얘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됐는데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될 거냐면 곱해야 되겠죠. 각각 하나마다 세 가지 경우씩 있으니까 두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게 끝났고 A에서 D로 가는 게 두 번째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게 두 번째에서 끝나서 두 가지 경우는 합의 법칙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15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진이와 수진이가 A 도시를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상황을 한번 항상 생각하시고 해보시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진이하고 수진이가 있는데 둘 다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길이라도.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동진이가 A를 거쳐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면 수진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동진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자, 수진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1번에서 구했듯이 이 경우는 9가지가 나오고요. 이 경우는 6가지가 나오게 돼요. 동진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때도 9개가 되겠죠. 3 곱하기 3 돼서. 수진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때도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진이가 각각 경우마다 수진이가 6가지가 가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두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곱해서 54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진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갈 때 수진이는 C를 지나가면 안 되니까 수진이는 D를 지나가면 안 되니까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가 또 1번에서 6가지로 구했고 이 경우는 9가지로 구했잖아요. 그럼 동진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갈 때마다 수진이도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가 각각 있겠죠. 두 경우를 곱해서 54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다른 경우죠.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두 경우를 어떻게 한다? 두 경우를 더해서 얘가 108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 문제 푸시면서 곱의 법칙을 언제 적용할지,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 6번인데요. 색칠하는 방법의 수예요. 여기서 그 선택의 기준인데 이제 어떤 영역을 먼저 칠할 건가.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자, 요 파트에서는 어떤 영역을 가장 먼저 칠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많은 영역과 많은 영역과 만나는 영역부터, 색칠을 하시는 게 이제 편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거냐면, 그 제한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영역부터 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 숫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세 자리 짝수 구하라고 하잖아요. 세 자리인데, 짝수 먼저 카운팅하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2하고 4일 때,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것부터 카운팅하고 나머지를 이제 넣으면 돼요. 나머지 세 가지, 세 가지, 2 들어갔고 두 가지.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에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거를 택하면, 많은 거를 먼저 칠하면 나머지 색깔들은 쓸 수 있는 게 적어지겠죠. 그쵸? 카운팅할 게 적어져요. 그래서 제한 조건이 많이 걸린 거를 먼저 카운팅하는 게 경우의 수 셀 때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A 볼게요. A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적하고 만났죠. 지금 색깔수 아니에요. 자, B는 두 군데 만났죠. C는 하나, 둘, 셋, 세 군데 만났죠. D도 하나, 둘, 세 군데 만났고 D는 두 군데 만났으니까 이 문제는 뭐부터 색칠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얘부터 먼저 칠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5가지 색으로 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색 칠수를 요거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한다고 했으니까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5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C부터 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만났고 D도 하나, 둘, 세 개 만났으니까 저는 C하고 D를 먼저 칠할게요. 자, C가 색칠할 수 있는 게 A가 색깔 하나 칠했으니까 여긴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D를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A하고 B가 결정이 됐으니까 얘는 3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E에 색칠할 수 있는 게 자, B하고 E 남았죠. 그때는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B는 A하고 C하고 만났으니까 색칠할 수 있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E도 A하고 D에 색칠했으니까 E에 색칠할 수 있는 게 3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A에 색칠하는 것마다 각각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저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54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하는 방법에서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될 것 같네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전 예제 7번인데요. 이게 마지막 예제고요.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있고, 자,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고,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없이 돈을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것도 조건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게 대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제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에 따라서 저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외 안 하시면 됩니다. 다 구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냐면, 1개 있죠.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불 방법은 지불 방법은 2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왜냐하면 얘를 100원을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5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안 내고 3개 낼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마다 0일 때 3가지 생기고, 그 다음에 0하고 0일 때 또 4가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각각의 경우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개, 3개, 4개에서 24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24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4개라고 하시면 곤란한 게 빨간색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24개에서 0원 지불하는 걸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여기 0, 여기 0, 여기 0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쟤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3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요.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간단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큰 단위를 작은 단위, 자, 큰 단위를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서 지불하는 방법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면 되고, 안 바뀌면 안 바뀌면 당연히 못 바꾸겠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있는 게 100원짜리 1개가 있고요. 자, 50원짜리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가 있어요. 그러면 50원짜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50원을 못 바꾸죠. 뭐 이 경우는 이대로 하시면 돼요. 냅두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100원짜리는 1개고 50원짜리는 2개니까 100원을 50원 2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작은 단위의 돈으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얘는 그럼 100원짜리 1개니까 총 50원짜리가 4개라고 생각하고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50원짜리가 4개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면 5가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3개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개를 곱해서 얘가 20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0원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주셔야 돼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19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자, 조금만 추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이제 푸는 건 이런 형태로 푸시면 돼요.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걸로 바꾸어서 지불하는 방법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가 지금 100원짜리 한 개가 있고요. 자, 50원짜리 2개가 있고요. 자, 10원짜리 3개가 있어요. 얘는 이걸 못 바꾸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지금 요거가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 200원을 하려면, 자,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2개 지불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0원 지불하려면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150원 지불하려면 100원짜리 한 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50원짜리 한 개면 되죠. 그렇죠? 근데 100원을 지불하려면 이건 지불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원을 지불하려면 100원을 내도 되죠. 50원짜리 2개 내도 되죠.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예요. 지불 방법은 다른데 지불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주려고 둘 중에 하나만 우리 체크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높은 단위의 금액으로 하는 걸 제외하고 요걸로만 하는 걸 체크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높은 단위의 금액을 낮은 단위로 바꿔서 이렇게 카운팅하면 이렇게 중복해서 그 카운팅하는 게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해결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 할게요.